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중국에서 대량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진따오 등 70여 명이, 후진따오의 측근, 가족 등 70여 명이 증발됐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중국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시진핑은 중국의 문재인이다. 그리고 중국은 공산당의 나라다. 국민 주권 국가가 아니고 공산당의 나라고 나머지는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나라입니다. 오늘 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은요.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그 종 모양 클릭하시면 되고요. 저희 방송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2018년도부터 중국 망한다, 북한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광고비를 다 빼버리고 저는 죽은 중국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죄명으로 경찰이 저희 집까지 찾아와가지고 체포영장 들고 수갑 채우고 그리고 유시장에 30시간 넘게 처박아 두고 구속영장 치고 검사가 징역 8개월 선고하고 그런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 북한 애들이 저희 사이트 이메일 털어가지고 4,300개의 그 파일을 해킹해서 훔쳐갔다고 국정원에서 연락도 받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전라도 광주에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 그 이메일을 해킹하려는 시도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거의 막판으로 온 것 같습니다. 막장으로 온 것 같은데요. 여러분 후원해 주시면 제가 좋은 방송 많이 만들겠습니다. 자,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이재명 구속 수사하라. 이번 주 토요일 29일 오후 4시에요. 용산 대통령실 삼각지역 11번 출구 지금 한 10,000명 이상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여기 병력 지금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SOS가 왔으니까 주말에 여기 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윤석열을 지키는 사람들 구독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생중계 하는데 지금 뭐 구독자가 얼마 없대요. 그리고 일요일 날은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4호선 6호선 삼각지역 11번 출구입니다. 1호선 남영역 1번 출구 나와서 오른쪽 500m 여기서 2022년 개정교육과정 폐기촉구 기도회 및 국민대회가 있습니다. 역사 왜곡, 동성애 차별금지법 그리고 대한민국 부정하고 역사 세계사 자편양 왜곡 교과서 폐기하라, 젠더 페미니즘 동성애 옹호 성평등 교육 조기 성교육 결사 반대한다. 이거 완전히 이제 전쟁을 한번 붙어야 되니까요. 여기 좀 많이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25 전쟁사를요 육사에서 빼버렸대요. 선택 과목으로 만들어가지고 육사생도 75%는 안 들어도 된답니다. 그러면 육사가 뭐하러 필요합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이 바뀌었지만은 문재인 정권에서 심은 애들이 지금 장난을 치고 있으니까 아마도 이번 주가 마지막 이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터닝 포인트. 이번 주에 완전 2판 4판 결판을 내야 되니까요. 10월 30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그리고 토요일은 오후 4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 집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전쟁 한판 붙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중국이 지금 올해 안에 제가 작살난다고 굶어 죽고 얼어 죽고 할 거라고 이야기를 계속 들었는데 벌써 지금 아사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에 갇힌 채 식사를 하고 지금 밥을 못 먹고 굶어 죽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배추 한 포기에 50위안 9,800원입니다. 우리 돈으로 9,800원도 비싼데 중국 9,800원이 못 먹습니다. 식량 부족, 식사 부족. 여기 왼쪽에 사진 보시면 호텔을 소독을 한다고 다 나가자라 해가지고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진 상황에서 투숙객들이 야외 주차장에서 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일 채소 유통센터가 코땡땡 전염병 진원지로 알려지면서 폐쇄를 해버리니까 식량 부족, 25일 누적 감염자가 25명이래. 이 신흥시가 여기 한 50만 명 사는데 누적 감염자가 25명인데 전체를 폐쇄해버린 겁니다. 제로 전염병 하면서 이 정신병이죠. 자, 광저우는 비협조시 처벌하고요. 광주 아시죠? 광주. 그리고 섬유와 의류 산업에서 감염 발생했다고 이 의류 섬유 단지를 다 폐쇄해버렸습니다. 광저우는 여기가 한 1,000만 명 넘게 사는데 여기 확진자가 73명.
근데 제로 전염병이 안 된다고 빵명이 나올 때까지 그냥 다 폐쇄해버린 겁니다. 모든 학교와 식당 폐쇄, 유흥시설 폐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지금 또 그리고 저기 어디야 저기 신장 위구르에서는 소독약을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중독으로 13명이 죽었대요. 그리고 수천 명이 소독제 중독으로 쓰러져 있고, 그리고 소독제 남용 비행기로 막 뿌린답니다. 그러니까 신경계 소화계 손상 심각한 질병이 발생하고 전국의 관광지가 다 봉쇄됐고요. 지역 경제가 줄도산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몇 개월 전부터 그 베네수엘라처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 3, 4개월 전부터 했죠. 그대로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 방송 들으신 분들은 저희가 올겨울 되면은 굶어 죽고 얼어 죽고 해가지고 중국 폭삭 망한다고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한 거를 들으셨을 겁니다. 한 달간 외출 금지, 뭐 중증 환자, 약품이 없어가지고 병원에서 그냥 죽어간답니다. 그냥 줄줄이 죽어가는 거예요. 예. 자, 지금 후진타오 주석이 강제로 끌려 나오는 영상이 전 세계로 퍼졌는데, 저희가 쭉 알아보니까 후진타오 주석한테는 아유 뭐 처음에 그 뭐 저기 대의원 명단 이렇게 쭉 보여주고 할 때는 후진타오 사람들을 몇 명 집어넣었대요. 그런데 후진타오가 와서 보니까는 자기가 아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 그래서 빨간색 그 명단, 그 빨간색 그 서류처를 열어보려고 하니까 시진핑이가 이 눈치해가지고 이 경호원들이 끌고 나갔는데, 그러니까 그 후진타오한테는 가짜 그 상무위원, 가짜 대의원 명단을 주고 후진타오가 확인하려고 하니까는 끌어내가지고 숙청을 해버린 거예요. 그 리커창 총리도 낙마했고 장쩌민 계열 모두 숙청됐고 후진타오 가족, 경호원, 측근 등 70여 명이 증발됐다, 연락이 두절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중국의 인터넷에 확 떠들고 있습니다. 이게 확인이 안 되죠. 확인이 안 되는데 이런 루머가 돈다는 것 자체가 안에 장쩌민 계열도 뭐 전부 다 죽이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후진타오 계열도 전부 다 죽이지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 밑에서 부글부글 끓다가 이제 어느 순간 폭발을 해버리겠죠. 그리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잡아가가지고 무슨 뭐 저기 적폐청산한다고 금융범죄 부패 혐의로 다 잡아가가지고 인터넷에서 기록을 삭제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후진타오 뭐 관련, 리커창 관련, 장쩌민 관련 이 모든 기록을 언론을 인터넷에 다 지워버리니까 후진타오나 이 장쩌민이나 주룽지나 뭐 리커창이나 이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안 태어난 사람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 역사 기록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 원로들 장쩌민 주룽지 행방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 됐는지 모른다. 안에서 그냥 온갖 루머가 다 퍼지고 있고 전 세계 언론들이 그거를 막 지금 막 씹어 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고, 이게 망한다 하면요 진짜 망합니다. 이 막 저주를 퍼부으면 망한다고. 자, 북경 천안문 인근 고가다리에 시진핑 파면하자 현수막이 걸렸는데 PCR 검사 말고 밥이 필요하다, 거짓말 말고 자존심이 필요하다, 문화혁명 말고 개혁이 필요하다, 영수 말고 선거권을 요구한다, 노비 말고 국민이 돼야 한다, 나라의 도적인 시진핑을 파면하자, 이런 내용들이 전국 화장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반 시진핑, 반중 시위, 반중 정서가 팽창하고 있고, 중국 내에서는 온갖 지금 유언비어가 다 퍼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 되면 어찌 됩니까? 그냥 하다 보면 내전 탁 터지는 겁니다. 사람들 굶어 죽고 배고프다, 은행 망한다, 그러면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코땡땡 방역 통제 지금 총 들고 쓰고 있는데, 이 사실상 중국 전역에 계엄이 선포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물류 이동이 안 되죠. 그러면 다 굶어 죽는 거지. 자, 지금 외국인들이 중국 주식을 다 처분하고 다 빠져나가고 있고요. 홍콩 항생지수 폭락하고 있고, 근데 중국의 언론들은 입을 안 열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공동 부유는 중국 공산당만 부자가 된다는 뜻으로 이미 기업들을 뭐 자진 상납이죠. 몇십 조를 자진 상납 받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각종 세금을 천문학적으로 올려서 사유재산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책을 누가 썼어요? 문재인이가
그 뭐 전염병 핑계 대고 교회 문 닫고 온천이 다 문 닫아 버린 거 아닙니까? 지하철에서는 그 전염병이 안 퍼지고 교회 예배당에서 교회에서는 전염병이 퍼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했죠. 그리고 식당이고 뭐고 다 문 닫게 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갖다가 시진핑이가 그대로 뺏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는 중국의 문재인인 거예요. 중국의 문재인. 그리고 문재인이가 뭐 했습니까? 온갖 세금, 종부세도 왕창 올리고 징벌적 세금 해가지고 개인의 사유재산을 다 약탈한 거 아닙니까? 다 뺏은 거지. 세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그 문재인이가 했던 거를 시진핑이가 그대로 지금 뺏기는 거예요. 개인의 사유재산이 없어지면 다 도망가지. 그러니까 이 중국의 부자들이 탈중국 하고 있다. 뭐 기업들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인플레이 잡힐 때까지 금리 인상하겠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뭐 중국은 금리 인상이 불가능하죠. 부채가 약 7경 3천조 원이니까 뭐 1%만 금리 올려도 뭐 그냥 버블이 뻥 터지는 거죠. 이자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은 금리 인상이 불가능하니까 자본 기업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탈출해가지고 미국으로 가는데, 지금 안 그래도 미국으로 자본이 빠져나가고 이 엘리트 부자들이 다 빠져나가는데, 거기다가 제로 전염병 뭐 이런 거 하면서 전국을 통제하고 봉쇄하고 사유재산을 뺏고 하니까 부자들 다 빠져나가는 거죠. 거기다가 미국의 인플레이션법, 이게 뭡니까? 중국산 전기자동차, 중국산 자동차 배터리 완전 폭삭 망하게 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국영은행 두 곳이 파산을 했고요. 이 은행이 파산하니까 거기에 딸려 있었던 대련조선, 상하이 후동조선, 요령 보하이조선, 이런 조선소들 뿐만 아니라 각종 기업들이 줄줄이 줄도산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에 있었던 네덜란드나 미국이나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이 한국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나 SK도 1, 2년 안에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철수를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중국의 반도체를 파는 게 아마 금지될 겁니다. 미국이 압력을 넣겠죠. 지금 전 세계에서는 중국 관련해 가지고 온갖 루머, 확인 안 되는 루머들을 그냥 마치 있는 사실인 것처럼 그냥 다 갖다 쓰는데, 그러다 보면 전 세계가 중국에다 투자 안 하고 중국에 투자된 거 다 빼고 중국에 관광 안 가고, 그래 되면은 그냥 망하는 거죠. 셀프 봉쇄가 되는 겁니다. 셀프 봉쇄. 자, 중국의 지방정부 공무원들 임금 못 주고 있고, 일본 어느 지역은 절반 삭감, 어느 지역은 공무원 월급 체불, 대중교통이 중단되고, 퇴직군인들 연금 지급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퇴직군인들이 불만 폭발을 하겠죠. 그럼 현역 군인들은 월급을 올려줬대, 시진핑이가. 자기 그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러면 현역 군인하고 퇴직군인하고 갈등이 생기고, 일반 공무원들하고 현역 군인하고 갈등이 생기고, 그래 되면 어찌 됩니까? 지역의 공무원들이 그 주민들 거 약탈하겠죠. 주민들 재산을.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의 이 주권은, 이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주권국가입니다. 국민주권국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손바닥에 대통령 후보 시절에 왕자 썼다가 왕창 두들겨 맞은 게, 너 헌법도 모르냐, 당신이 왕이 되려고 그러냐 하고 온갖 쌍욕을 다 들어먹었는데, 국민주권국가라서 그래요. 그런데 중국이란 나라가 생기기 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생기기 전에 1921년인가요? 22년인가요? 중국 공산당이 먼저 창당이 돼요. 중국 공산당이 먼저 창당이 되고 중국이 생겼기 때문에 중국은 중국 공산당의 나라고, 중국 공산당만 잘 사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국민들은 굶어 죽든 얼어 죽든 그냥 일하는, 그냥 노예야, 노예. 조선 말기에 인구의 40%가 조선 말기에 조선 인구의 40%가 노비였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게 중국 공산당입니다. 자, 상하이는요, 양쯔강 물이 말라가지고 취수구에서 바닷물이 역류하여가지고 수도꼭지를 틀면 바닷물이 나온답니다. 상하이시가 수도를 차단했고, 생수, 음료수, 식량 사재기, 식량 가격 폭등, 저소득층은 구하지를 못하니까 일부 지역은 또 배달이 안 되고,
내륙 호수 물들도 모두 말랐고 농사 안 되고 그러니까 다 굶어 죽는 거지. 이 지금 양쯔강이 내륙의 해상 고속도로 역할을 하는데 하천이 다 말랐습니다. 이 거북이 등짝처럼 쩍쩍쩍 갈라졌고 호수가 다 말랐고 이 지금 이 지도는 옛날 지도입니다. 최근 위성 지도를 저희가 못 구했는데 지금 언론에 나온 지도들을 보면은 이 강이 다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배 작은 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물류를 실어 나르고 실어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그게 마비되니까 어쩝니까? 중국 내륙에 일단은 기업들 수출이 안 되니까 줄도산, 관광이 안 되니까 줄도산, 뭐 소상공인 뭐 자영업자 줄도산, 뭐 중소기업 줄도산, 은행 줄도산. 그리고 국민들이 겁이 나니까 돈을 안 써. 돈맥경화가 걸린 거야. 돈맥경화. 돈이 안 드는 거예요. 돈이 안 돌아. 우리 IMF 때 흑자도산 많이 났죠. 그러니까 쓰나미 줄부도 나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업체들 줄부도 부동산 업체에다가 돈 내고 아파트 달라고 했던 사람들 아파트 못 받으니까 야 은행 대출금 상환 못하겠다 배째라고 들어놓고 그 식량 에너지 공급 안 되고 중국 내륙은 또 가뭄으로 농사 안 되고 거기다가 농경지 전부 갈아엎고 거기다 아파트 다 지었는데 아파트 만든 회사들 다 줄도산. 그러니까 식량 생산 기지도 없어. 땅도 없어. 농사 지을 땅도 모자래. 그러니까 식량난, 식수난, 에너지난으로 올해 겨울에 수억 명이 대량 아사, 대량 동사 한다고 제가 수차례 말했죠. 그런데 벌써 이게 조짐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요 14억 인구 중에서 9억 명이 한 달에 1000위안 우리 돈으로 17만원 미만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물가가 폭등하면은 그 사람들은 굶어 죽고 얼어 죽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내년 1월 1일부터 그 미국의 뭐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국무부, 상무부, 재무부, 법무부, 무역대표부, 농무부, 증권거래위원회, 국가정보국, 국가개발금융공사 등 미국의 모든 기관이 총동원돼서 중국 해체하는 법안을 올해 줄줄이 그 입법 발의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모두 발효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망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중국에 있는 그 탈중국 하는 미국 기업들을 왕창 이 새만금 쪽으로 끌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새만금 국제공항을 지금 건설한다고 하는데 활주로 길이가 2500m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문재인이가 밀어붙여가지고 이게 지어주는데 이게 활주로 길이가 3500m니까 여기서 미국행, 유럽행 직항 노선이 뜹니다. 그런데 자기 동네에 만드는 군산에 만드는 이 새만금 국제공항은 왜 거기 빈터에다 만들고 그 새만금 국제공항 그 옆에 전부 다 그 태양광 패널 깔아놨는데 왜 3500m, 3800m까지 이렇게 활주로를 확장을 해가지고 새만금에서 미국행, 유럽행 비행기가 뜨게끔 그렇게 안 만들었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에서 미국행 비행기가 뜨면은 미국과 유럽에 중국에 있던 공장들이 미국과 유럽의 공장들이 어디로 오겠습니까? 새만금으로 올 거고 충남으로 올 거고 충북으로 올 거고 전남 전북으로 올 거고 그러면 서해안 벨트 전체가 그 떼돈을 벌 거 아닙니까? 이거는 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울릉도 공항 수심이 23m인데 여기다가 그 공항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 가덕도 공항이 수심이 약 13m에서 15m 정도 되니까 기술적으로 전혀 어렵지가 않다고 합니다. 뭐 공항 짓는 건 어렵지가 않다고 하는데 자, 대구 경북 신공항은요 이 활주로 길이가 짧다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야 활주로 길이 늘려줘 해가지고 3800m로 활주로를 늘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구 경북에서도 미국행 유럽행 비행기가 뜨겠죠. 그 지금 그러면 인천국제공항, 새만금 신공항, 대구 경북 신공항 여기서 모두 미국행 유럽행 비행기가 뜬다고 하면은 경기 남부지역 서울 경기 남부지역 충남 충북 여기는요 1시간 이내에 북미 유럽 직항 노선 어디로 가든 간에 미국이나 유럽으로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대한 넓은 땅이 전체가 뭐가 되겠습니까? 공장지대가 되겠죠. 공장지대가. 탈중국 하는 기업을 전부 다 이쪽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자, 대구 경북 신공항에서 강원도 다 1시간 이내죠. 그러면 강원도에 관광객이 올까요, 안 올까요? 많이 오겠죠. 자, 그리고 여기 전북, 경남, 경북 요 가운데 새만금 신공항, 대구 경북 신공항, 부산 가덕 신공항 양 사이드로 접근이 가능하니까 여기서도 1시간 이내에 북미 유럽 직항 노선이 뜰 수 있을 겁니다. 이 새만금 국제공항에서 여수는 직선거리가 158km고요. 부산 가덕 신공항에서 여수가 120km. 새만금 그 신공항에서 세종, 대전, 청주가 약 한 100km 안팎입니다. 그러니까 새만금 국제 신공항을 미국행 비행기가 뜨게 만들어 버리면은 전역에서 1시간 이내에 그 미국행, 유럽행 비행기를 탈 수가 있겠죠. 뭐 그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전국토가 골고루 발전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야, 이거 비용이 많이 드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단은 전국토를 탈중국하는 미국, 유럽 기업을 유치를 할 수가 있고요. 유사시 미군 병력이 새만금이나 인천이나 아니면 대구 경북이나 부산 가덕도로 미군 병력 및 장비가 수시로 그냥 한 방에 들어와 버리고, 그리고 미국인들이 쫙 깔리면 어찌 됩니까? 여기가 미사일,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로부터 안전해지는 거죠. 속된 말로 이런 이야기 하면 좀 미안하지만 미국 관광객, 미국 투자자들, 미국 기업들이 인계철선이 되는 겁니다. 인질이 되는 거예요. 군사안보 차원에서 이 새만금 국제 신공항을 이 미국행, 유럽행 비행기가 뜨게끔 활주로를 3,800m로 늘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야, 그 비용을 어떻게 회수하냐, 엄청나게 감당이 안 될 건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전국의 국립공원이 전국 국립공원에 외국인을 위한 6.25 박물관을 건설해요. 그리고 영화, 드라마 등 문화 콘텐츠 산업을 육성해가지고 전 세계에 뿌리면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오겠죠. 그리고 전 지역에 관광 자원하고 6.25 박물관하고 엮어가지고 또 외국인을 위한 의료관광까지 엮으면은 지역에 청년 일자리가 생길 거 아닙니까? 중장년 일자리가 지역에 생기겠죠. 내륙이 발전된다고. 그리고 전국 국립공원에다가 외국인을 위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건국과 부국의 역사를 주제로 박물관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일제 식민지를 거치면서 조선 말기에서 일제 식민지 거치면서 공산주의가 판을 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됐는지, 헌법에다가 개인의 자유라는 개념을 집어넣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전 세계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잖아요. 맨날 무슨 두유노 김치 이딴 저급한 영어 할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건국과 부국 그 노하우를 영화 드라마로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에 배포하고, 전국의 국립공원에다가 건국과 부국을 주제로 박물관을 만들고, 지방에 전부 다 논밭이고 빈 땅 많죠. 그러면은 거기다가 또 외국인을 위한 의료관광단지를 만들어. 그러면 청년 일자리, 지역 일자리가 막 생길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개마모사를 부활시켜요. 그래가지고 이 개마모사가 이 말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활 쏘고 창으로 베고 이런 것들을 기마무나 공연장, 체험장을 만들면 되는 거죠. 이 지금 유럽에 가면요, 뭐 바이킹이나 헝가리나 이런 데 가면은, 동유럽 가면은 예전에 헝가리 기병이 이렇게 싸웠다, 바이킹들이 이렇게 싸웠다, 중세에 뭐 이렇게 싸웠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축제도 하고 그런 걸 하는데, 우리나라 개마무사가 막 달리면서 그 활 쏘고 이런 거 보면요, 걔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우리 어마어마한 문화자산을 갖다가 쫙 해가지고 보여주고, 관광객들 지방으로 끌어들이고, 또 코리아 문명, 고조선부터 대한민국까지, 우리 민족의 5천년의 역사를 아우르는 그 박물관을 지어가지고 쫙 보여주면은 관광 자원도 되겠지만은 일자리도 생기겠죠. 그리고 역사 한류를 수출하는 거예요. 드라마, 영화 한류에서 방산 한류를 넘어가지고
역사 한류로 수출하는 거야. 예? 아시겠죠? 그러면은 저기 동북공정도 막을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좌파들이 이 지금 대한민국의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고구려가 이어받았고, 고구려의 정통성을 북한이 이어받았으니까 북한한테 이 한반도에 정통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 전부 다 좌익 좌파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보수가 이 역사를 안 챙기니까 전부 좌파로 갔는데, 좌파에서 친중 정책 한다고 고조선사 이 왜곡하는 것도 그냥 침묵하고 있고, 동북공정 침묵하고 있으니까 붕 떴다고. 그러니까 개마무사 이런 거 만들고 코리아 문명 박물관 만들어 가지고 제야사학자들 전부 다 연구하게 만들고, 밥 벌어 먹고 살면은, 밥 벌어 먹고 살게 해주면은, 연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은 수없이 많은 작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고조선이 2000년이 넘으면은 거기서 작품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고구려가 지금 900년, 신라가 1000년이면은 그 안에서 작품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평생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어요. 거기다가 구미를 박정희시로 이름을 바꾸고 세계 새마을 운동 수도로 선포를 하면요, 전 세계에서 새마을 운동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구미로 오겠죠. 예? 그럼 대국 통합신공항, 부산 가덕 신공항, 새만금 신공항 이쪽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들어와가지고 기차 타고 오면 되지. 고속버스 타고. 거기다가 2025년부터는 전국에 에어택시가 다닌다고 합니다. 에어택시. 지금 제주도는 그 제주형 에어택시 상용화가 시작됐다고 하고, 전국 주유소 지붕을 저런 식으로 에어택시 정류장으로 만드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훨씬 더 관광객들이 많이 올 거 아닙니까? 강원도에다가 뭘 만들어줍니까? 산에다가 암센터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해외에 의료 관광 하는 사람들 그 좋은 공기 마시면서 우리나라 역사 문화 공부하면서 1년씩 있으면은 그냥 한 명당 와가지고 뭐 한 10억씩 쓸 거 아닙니까? 돈을 그렇게 버는 거야, 그렇게.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서울로 왔던 이 지방에서 올라온 젊은 엘리트 청년들이 다 자기 고향으로 가겠죠. 서울에 왜 와? 고향 가가지고 먹고 살고 저녁에 친구들하고 소주 한잔 마시고 하면 되지. 그러면 서울 수도권에 밀집된 그런 교통 지옥, 주택 부족, 교통 부족, 그리고 뭐 교육시설 부족,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겠죠. 지방의 인구가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먹고 살게 되면 지방의 경제가 살아나면은 서울 경기에 왜 옵니까? 그러면은 서울 경기에다가 그렇게 인프라를 안 깔아도 돼. 그러면은 여유가 생긴다고요. 이런 게 국가 전략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과거에는 G20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6.25 당시 지원국이 63개국이었습니다. 63개국을 묶어서 가칭 한국전 감사클럽, 코리안 워 땡스기빙 클럽을 만들고 매년 6월 25일에 63개국 정상을 서울로 초청하여 세계 자유선언을 선포하면은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의 리더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 자유진영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반중 정선이 형성되겠죠. 영연방 국가가 56개국인데 그러면 63개 플러스 56 하면은 117이죠. 117개국이 한국 편이 되는 겁니다. 6.25 전쟁 37개월 중 초창기 3개월은 북한하고 싸웠고 나머지 34개월은 중공군하고 싸웠습니다. 중공군 298만 명이 그 5차례에 걸쳐가지고 남하를 하면서 우리 서울도 뺏기고 평택까지 밀린다고. 장진호 전투 흥남철수작전 그게 중공군하고 싸워가지고 생긴 거 아닙니까?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아시죠? 이런 거를 6.25를 우리가 이 상징화하면은 어마어마하게 관광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6.25 관련해가지고 첩보 드라마, 전쟁 블랙버스터 드라마가 얼마나 많이 쏟아지겠습니까? 그러면 전 세계에서 한국 무기 사러 오겠죠. 그리고 한국전 참전 국가 63개국 군인 축구팀을 초청해가지고 한국전 전쟁 기념 월드컵을 개최하는 거예요.
전국에서 예선전 하면서 참전용사 및 유가족들 초청해가지고 전국 관광시켜주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유와 번영을 누리게 됐는지 그 노하우를 전 세계에 수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개마무사가 1800년 전에 K2 전차 아닙니까? 1800년 전에 저 K9 자주포고 이런 것들을 쫙 보여주면 한국 무기 사러 온 사람들이 막 눈물 흘리지 않겠습니까? 야, 얘들이 1800년 전에 전차 만들었네?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국가 전략입니다. 우리가 중국이 지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대체하기 위한 그런 이 국가 전략을 새로 짜야 됩니다. 이게 역사 한류를 수출해야 돼요. 역사 한류. 전 세계 공산주의로부터 해가지고 공산주의하고 전쟁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초토화됐는데 공산주의 박물관 만들어가지고 공산주의가 얼마나 이 사악하고 간악한지 전국에 깔면 되는 거야. 그러면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 연구하고 싶은 사람들 다 오겠죠. 그리고 이 자유총선거 1948년 5월 10일 자유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북한의 지령을 받은 남노당이 제주도에서 일으킨 게 그게 제주 4.3 사건인데 지금 학교에서는 이거를 민주화 운동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경찰과 이 공산폭도들이 경찰 복장, 군인 복장을 뺏어 입고 그 사람들 죽이고 옷을 뺏어 입고 돌아다니면서 민간인들을 학살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싹 다 사라지고 경찰과 군인이 무고한 양민을 학살했다 이래 가르치는데 그 역사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게 탐나의 봄입니다. 이거 12월까지 연장 상영하니까 서울 종로 3가역 5번 출구 낙원 악기상가 4층 허리우드 극장에서 매주 금요일 7시 반, 매주 토요일 5시입니다. 꼭 좀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타인을 괴롭히고 위협하는 사이트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모든 광고가 다 빠졌습니다. 여러분 후원을 좀 많이 해주시면은 저희가 좋은 방송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 유튜브 채널도 구독 신청, 좋아요, 알람 등록, 종 모양 클릭을 좀 해주십시오. 비상시를 대비해서 저희가 그 글로벌 디펜스 뉴스의 팬들을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으로 지금 계속 좀 와주십사 하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댓글에다가 바로 가실 수 있도록 그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신규 사이트도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종 모양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